안녕하세요. 행정학 강사 최윤경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2026년도 9급, 7급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학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커리큘럼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행정학 과목 이제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자, 행정학 과목의 그 특성이랑 그다음에 이제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행정학 과목에 이제 고득점을 하시기 위해서 어 뭐 주의하셔야 될 사항, 유의사항, 자, 고득점을 위한 행정학 공부 방법론. 자, 이런 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연결해서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먼저 어, 제일 그 민망한 자,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를 대학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학원 강의는 뭐 다들 아시는 여러 군데서 이제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내년 대비부터 이제 방문각에서 새로 이제 행정학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강사 소개, 뭐 양력은 이런 거는 제 홈페이지나 프로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거는 이제부터 시작하실 이제 시험에 대한 내용일 테니까 자, 먼저 이제 수험 행정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왜 수험 행정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이제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대학에서는 이제 4년 동안 이제 전공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학문이죠. 자,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시험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뭐 그 오리엔테이션 그 강의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대학 전문 그 학문 영역이다 보니까 분량이 이제 가장 많다는 게 가장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이라고 자,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교 4년 동안 이제 총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론까지 4년 동안 공부하는 내용을 여러분은 한 10개월에서 이제 12개월 정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20문제로 이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문적인 특성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사회과학 중에서 실용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실용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실용학문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제 그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학문적인 이론을 연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이론 연구를 하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자, 이 행정 현상에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행정 활동을 개선을 하고 자, 뭐 정책을 개선을 하고 이제 이런 데 활용을 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실제로 뭐 이론 공부도 많이 하시게 되겠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론 출제 비중도 상당히 높지만 이 이론과 관련해서 실제 정부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구체적인 제도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행정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본 법들, 관계 법령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용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공부를 하실 때도 이 이론과 함께 이게 이제 현실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제도에 반영이 되는지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마무리 특강 때 자, 이 개정 법령 공부도 하시지만 이 개정 법령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변화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 이제 관련된 법령이 이제 개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학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행정학에서 이제 고득점을 하시려고 하면요, 이 기본서에 있는 이론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부터, 자, 수험생활 끝날 때까지, 뭐, 수험생활 끝나고 나면 이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실 테니까, 자, 뉴스를 조금 보시면서, 날마다 한 10분, 15분 정도 뉴스에 투자를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자,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행정학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실용학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는데, 자, 이 수험 과목으로서 그래서 행정학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자, 이 20문제를 잘 풀어서
자, 이제 90점 정도 받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분량은 많은데, 자, 분량은 많은데 이 분량을 결국 20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일단 학습 분량이 많은데, 자, 10개월 내지는 이제 12개월 안에 자, 이 합격이 가능한 점수를 받으시려고 하면 효율적인 학습을 하셔야 돼요. 효율적인 학습. 대학에서 행정학을 학문으로 공부하시는 것처럼 자, 이제 깊이 있게 이론을 이해를 하고 파악한다기보다는 이 객관식 사지선다에서 이제 정답을 찾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요령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자, 분량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한 점수를 자, 받을 수 있게끔 학습을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뭐 다른 객관식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량이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자, 이제 고득점을 하시려고 하면요. 처음 이론 공부를 하실 때부터 기출문제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행정학습 방법, 이 효율적인 학습 전략은 뒤에서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출제 경향이라는 건 사실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행정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태에서 제가 뭐 최근에 출제 경향이 전문 과목으로 바뀌면서 그 이전보다 난이도가 얼마나 높아졌다, 이런 얘기 이제 백날 말씀드려봐야 별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 그 최근에 출제 경향이라고 하면 이제 선택 과목에서 전문 과목으로 바뀐 이후에 자, 이 시험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요런 출제 경향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수험 전략을 자,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수험 과목으로서의 행정학의 특징은 자, 일단 분량이 많다는 거. 자, 우리 이제 교재 받으시면 아시겠는데 거의 99%의 행정학 교과서가 맨 앞에 이제 총론 파트가 있고요. 이 총론이라는 게 행정학에서 공부하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개념, 자,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시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총론 또는 개론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 정부가 이제 우리 경제정책, 고용정책, 그다음 뭐 재난관리정책 등등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파트, 정책학 파트가 있고, 자, 정부가 정책을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훌륭한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인사행정 파트, 그다음에 자, 이 사람을 뽑아서 자, 조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 자, 이제 조직이론 파트가 있고요. 자, 우수한 인재를 등용을 해서 자, 조직을 운영을 하고 정책을 결정을 해서 집행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자, 돈이 필요해요. 자,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이 세금을 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와 관련된 자, 파트, 재무행정 파트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행정 파트,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죠. 자, 그래서 지방행정과 관련된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한 학기에 행정학과에서 이제 한 학기에 이제 한 과목 정도 자,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교과서가 대부분의 교과서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제 최소한 400~500페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대학교 4년 동안 공부를 하시는 이 방대한 분량의 행정학을 자, 이제 압축해서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를 자, 이제 소수의 한 1% 정도 자, 이제 천재, 자, 암기력이 너무나 뛰어난 자, 소수의 극소수의 학생들 빼놓고는 이 중요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제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행정학 교재가 수험 행정학 교재가 기본 이론서가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압축해서 넣다 보니까 자, 일단 분량이 많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다 외울 거냐? 자,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물론 암기 과목이지만 자, 이 암기 분량을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실 때, 자, 이 처음부터 그 주요 내용을 다 암기를 하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최대한 그 전반적인 틀 안에서 자, 가장 이제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자, 어떤 개념이든 어떤 이론이든 간에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자, 그만큼 어때요? 암기를 해야 되는 분량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 말씀을 따로 드리긴 할 건데 이게 난이도가 높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이 난이도가 높다는 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응용을 해서 내는 문제예요. 응용을 해서. 자, 우리가 학습한 수업 시간에 기본 이론 강의 때 학습한 자, 기본 이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응용을 하거나 아니면 살짝 비틀어서 자, 요렇게 내게 되면 이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 응용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 암기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고득점을 하시기 위해서 자, 이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자, 이해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행정학 교과서에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왜 행정법 같은 과목은 그 법률 용어를 알지 못하면 처음에 접근하시기가 힘든데 행정학 교과서는요, 일단 쭉 읽었을 때는 대단히 평이한 내용이에요. 읽어서 자, 이제 기본적인 독해력만 있으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충분히 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자, 일단 가장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게 뭐 뉴스를 뭐 매일 9시 뉴스를 1시간씩 보세요가 아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이제 이론을 설명을 드리고 자, 그 이론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 드릴 건데 제가 물론 이제 그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와닿을 수 있는 사례를 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 자, 100%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나라 이제 행정 제도와 관련된 부분,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요. 현실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자,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 제도가 뭐고 이런 정책이 뭐고 이거를 처음부터 줄줄이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근무하시게 될 자, 대한민국 행정부 자, 대한민국 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자, 뉴스 같은 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자, 실제 공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이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커리큘럼이랑 연결되는 내용인데 자, 여기까지의 가장 핵심은 뭐다? 행정학은 일단 분량이 많다. 자, 두 번째. 자, 분량이 많은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자, 이해를 많이 하고 암기 분량을 줄이는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행정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자, 추상적인 이론만 보셔서는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자,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라든가 자, 그다음에 정부 제도 변화 자,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자, 여기부터 이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고득점을 위한 행정학 학습 방법인데 자, 제가 먼저 요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행정학의 뭐 난이도가 자, 전문 과목으로 변한 다음에 얼마나 높아졌다. 자, 뭐 상대적인 비교. 이거는 자, 문제를 풀어 보셔야만 아는 거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자, 보통 지금 제가 3년치가 아니구나. 작년과 올해. 자, 지금 올해 국가직 9급은 이미 실시가 됐고요. 자, 지방직 9급은 아직 실시가 안 됐지만 지난해에 전문 과목으로 변경이 된 다음에 국가직 9급이 먼저 실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직 9급이 실시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그 기출문제의 범위 내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소위 자,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 자,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요. 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기존의 9급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범위 내에서 출제된 경우.
그 다음에 자, 완전히 신경향 문제. 새로운 그 이전에는 9급이나 7급 기출 문제에서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신경향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보시면 기출 문제의 범위 내에서 약 80%죠. 20문제 중에 16문제니까. 자, 그런데 이거 전문 과목으로 바뀌기 전에도 이 비중은 대략 비슷했어요. 그래서 자, 제가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 기출 문제 중심의 접근이요. 자, 이해 중심으로 해야 된다. 자, 기출 문제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자, 동일한 얘기죠. 자, 왜냐? 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암기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 그렇다면 자, 처음부터 기본 개념이나 이론을 자, 충분히 최대한 이해해서 암기 분량을 줄이는 거. 자, 그다음에 기출 문제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래서 암기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언제 풀 거냐? 자, 이거는 자, 변론으로 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 보시면 자, 이 20문제가 자, 올해 2025년도 국가직의 자, 기출 문제는요. 16문제는 공부를 10개월, 12개월, 뭐 10개월이라고 할게요. 10개월 동안 자, 이제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자, 이 20문제 중에서 16문제는 당연히 맞추셔야 돼요.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16문제 범위 밖에 문제. 자, 이 뭐 2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3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9급 기출문제 범위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이미 자, 7급 기출문제 혹은 국회직 8급에서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신경향 문제는요. 이제 행정학과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교재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수록이 된 새로운 이론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그 LH공사, 자, 주택공사 같은 데서 이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있었죠. 자, 그래서 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제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이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 새로 제정된 법률이 있죠.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이제 그런 법률, 중요한 정부 운영과 관련돼서 중요한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이제 예측이 가능한 범위죠. 예측이 가능한 범위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은 뭐다? 완전히 자, 이제 새로 출제되는 이론이라든가 자, 새로 이제 만들어진 제도와 관련된 거를 제외한 뭐 한두 문제를 뺀 나머지 거의 80~90%의 문제는 뭐다? 이미 9급이든 7급이든 간에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의 범위 영역 내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공부를 할 때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결국 객관식 시험에서 자, 이제 90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암기 분량을 줄이셔야 되는데 암기 분량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다? 기출 문제에서 자, 출제됐던 내용. 자, 기출 문제에서 많이 출제됐던 게 있고 자, 뭐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출제됐다. 자, 빈출 정도가 높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출제 빈도가 낮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기출 문제의 풀이를 분석을 통해서 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암기를 해 나가시면 되겠죠.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그래서 자, 처음부터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할 건데 자, 기본 이론 강의를 할 때 자, 이론만 쭉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론 그날 수업 진도 나간 거에 맞춰서 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물어보는 이제 기출 문제들을 자, 처음부터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 가면서 자, 접근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자, 이해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 이론 수업을 들으실 때부터
기출 문제 중심으로 접근을 한다. 자, 뭐 이론 진도 나가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얼마나 풀겠느냐. 자, 이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 제 교재뿐만 아니라 자, 대부분의 이제 수험 교재들은요. 이 지금 행정학 교과서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이미 기출 문제에 많이 나왔던 내용 중심으로 요약이 돼 있는 자, 교재인 거죠. 기본 교재 자체가. 그래서 자, 물론 이제 기본서가 700페이지라고 하면 그 700페이지의 내용이 자, 700페이지의 내용이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700페이지 중에서도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중요한 별 5개짜리가 있을 것이고 별 3개짜리가 있을 것이고 별 1개짜리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기본서 자체도 이미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자, 기출 문제에 많이 나왔고 나올 만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자, 확인 문제를 좀 자, 풀어서 출제가 이 영역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감을 좀 잡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커리큘럼을 보시면 자, 7, 8월에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 대부분 이렇죠. 행정학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기본 교재를 가지고 기본 이론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이 기본 이론에서 공부를 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자, 16문제를 자, 정확하게 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분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2달 동안 행정학 전범위의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자, 전부 다 진도를 나가긴 어려워요. 그래서 자, 7, 8월 기본 이론 강의 때는 여기에 목표를 둔다고 보시면 돼요. 16문제. 자, 그러니까 한 80점 정도. 자, 물론 기본서 한 번, 기본 이론 수업 한 번 듣는다고 해서 80점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닌 거겠죠. 이제 80점 정도를 소화하시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을 7, 8월에 기본 이론으로 강의를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9월, 10월에 이제 심화 이론을 강의를 드릴 건데, 자, 이 심화 이론이라는 건 바로 뭐겠어요? 바로 요 4문제를 더 풀기 위한 거죠. 14문제 이외에. 자, 7급 수준에서의 이제 7급이 뭐 제 판단으로는 이제 전공 과목으로 바뀌면서 7급과 9급의 난이도 수준이라는 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자, 이제 7급 문제, 7급 수준 문제, 그다음에 국회 8급 문제. 자, 범위 내에서 자, 이제 심화적으로 심화학습을 하셔야 될 내용들을 자, 9월, 10월 과정에서 자,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자, 기본 이론 따로 심화 이론 따로가 아니라요. 이제 심화 이론 강의를 할 때는 기본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압축을 해서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자, 추가해서 자, 이 심화 이론, 자, 새로 배우시는 심화 이론을 한 70% 정도 자,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부터 기본 이론을 한번 들으신 다음에 바로 자, 이제 기출 분석에 들어갈 건데 이 기출 분석에서는 이 16문제 자, 80점을 목표로 하는 거죠. 80점을 목표로 하는 거. 그래서 이때의 기출 분석은 주로 뭐다? 자, 9급 수준의 자, 9급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를 풀이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자, 문제가 매우 많죠. 자, 우리 이제 2024년도 보시면 자, 국가직 9급, 자, 지방직 9급. 그다음에 뭐 국회직 9급은 사실 난이도가 살짝 있는데 국회 9급. 그다음 뭐 군무원 9급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제 보통 한 10년 정도, 10년 기출 문제를 푸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국가직, 지방직, 국회직, 군무원 40문제 60 85? 자, 대략 이게 10년치라고 하면요. 10년치라고 하면 한 800문제 정도 되나? 자, 그래서 자, 기출 분석 스텝 1에서는요. 자, 이제 9급 수준에 해당되는 자, 9급 수준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풀이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요 과정을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 이제 복습하실 때 반복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월, 11월, 12월에는 자, 이때 전부 풀지 못한 이제 7급 수준의 기출 문제를 푸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정확하게 문제를 추리진 않았는데 자, 이 그 기출 분석 스텝 1에서
한 1000문제 정도 푸시면 될 것 같고 1000문제. 자, 그다음에 자, 이 스텝 2 7급 수준의 기출 문제. 자, 이제 고난이도 문제 4문제를 맞추시기 위해서 이제 7급 수준, 국회 8급 수준의 문제를 푸시는데 자, 뭐 비중이 달라야겠죠. 이때 한 7, 800문제를 자, 푼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오시면 사실은 한 3, 4회독의 효과가 있어야 돼요. 자, 기본 이론 1회독. 자, 심화 이론 공부를 하시면서 기본 이론을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습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심화 이론을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2회독의 효과가 있을 거고요. 자, 만약에 이제 기출 분석 9급 문제를 같이 푸신다고 하면 문제를 풀고 자, 이제 틀린 문제 자, 확인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주요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자, 1회독 여기서 1회독, 2회독, 3회독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7급 문제도 자, 이제 난이도가 조금 상향될 뿐이지 내용은 자, 공부하시는 내용은 동일해요. 그래서 7급 수준의 기출 문제를 푸시고 자, 이제 그 풀이 과정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시 강조를 해 드릴 거니까 자, 여기까지 오시면 기본적으로 4회독 정도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1월, 2월은 자, 이 국가직 대비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건데 실전 동영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건데 이때는 자,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해서 기출문제의 변형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한 걸 다시 이제 복습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이 3월 자, 이제 시험 직전에 진행하는 모의고사는 고난이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경향, 제도 바뀐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법령 개정된 내용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출제가 가능한 자, 새로운 행정학 이론이라든가, 자, 이런 걸 반영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최소한 5회독에서 이제 최소한 5회독은 하고, 자, 시험 보러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직의 경우. 자, 국가직의 경우. 자, 그래서 뭐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자, 그래서 다시 잠깐 돌아서요. 자, 그래서 자, 우리 9월, 10월부터 자, 기출문제를 이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자, 심화 이론과 동시에 기출문제 풀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만 들으시고, 자,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왜 기출문제를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빨리 푸는 게 좋아요. 자, 왜냐? 자, 제가 이 분량은 많은데 그러면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럼 뭐부터 외울 거냐? 자, 기출 문제를 풀어 보시면요. 이제 단원별로 처음에 단원별로 기출 문제 풀이를 하겠죠. 자, 그러면 자, 행정학의 행자도 모르는 사람도 기출 문제를 쭉 보시다 보면요. 반복해서 출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 이론이나 개념들이 등장을 하겠죠.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자,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자, 출제 경향이 어떻고 그다음에 어떤 영역에서 어떤 쟁점 그다음에 어떤 제도 어떤 이론이 출제가 많이 된다. 자,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자, 그다음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그 부분부터 암기를 하시면 돼요. 즉 기본 이론 단계부터 자, 중요한 모든 내용을 암기를 하겠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 기본 이론 단계에서는 자, 이해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는 언제부터 한다?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암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날 이제 진도별로 문제를 푸시고 우리가 이제 보통 4시간 동안 문제풀이를 진행한다 그러면 대략 한 60문제 정도? 70문제 정도를 푸실 텐데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알게 돼요, 여러분. 자, 이 파트에서 총론 파트에서 어떤 영역에서 출제가 많이 됐구나.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이론, 자, 그다음에 어떤 제도, 요런 게 출제가 많이 됐구나. 자, 그러면 자, 복습을 하실 때 이제 뭘 외우시면 돼요? 자, 출제가 많이 된 내용부터. 자, 출제가 많이 된 내용부터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요. 자, 이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를 뭐 대여섯 문제, 7, 8문제 자, 이렇게 쭉 푸시면서 지문들이 중복이 되는 지문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문제를 한번 풀게 되면 기본적인 내용은 암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신 다음에 자, 항상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자, 약점이 어딘가? 자, 기본 이론 과정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자, 이제 많이 틀리는 파트가 있겠죠. 많이 틀리는 파트. 자, 이제 그 파트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본 이론서에서, 자, 기본 이론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찾아서, 자, 이제 복습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이제 몇 번 반복하시면 사실은 점수가 점점, 자,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건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반복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왜? 자, 기출 분석. 자, 이때 문제풀이를 하면서 다시 이론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난이도만 살짝 상승을 한 거지. 자, 똑같은, 자, 영역별로, 진도별로, 단원별로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사실상, 여기까지, 여기는 처음이고요. 여기 반복. 그 다음에 기출 변형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반복. 자, 뭐, 최종 정리 단계.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지만 여기도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뭐, 간단하죠? 자, 제가 말은 되게 많이 했는데, 자, 핵심은 뭐다? 자, 처음부터 이해 중심으로 접근하신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암기는요, 자, 이때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자, 물론 기본 이론 강의 때 그러면 듣기만 하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 암기 이외에는요, 내용을, 이론이나 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초점을 두시는 게, 자, 그 뒤에 공부 분량을 줄이는, 자, 핵심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공부 방법론이랑, 자, 커리큘럼을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갈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요, 뭐 제 강의의 특징 혹은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지향하는 바를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자, 일단 제 목표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서, 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자, 그래서, 자, 암기 분량을 줄여드리는 거. 자, 그게 이제 저의 첫 번째 목표예요. 자, 그래서 뭐 행정학이 어렵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점수가 안 오르면 당연히 재미도 없고 어렵죠. 자, 이제 최대의 목표는 정말 재미없는 과목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여기에 초점을 둘 거고,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이 두 문자 암기 이런 거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 두 문자도 뭐 어디야 단원별로 10가지씩이다라고 해도 그러면 뭐 7, 80개가 되는데, 저는 그 노력을 첫 번째 단계에 좀 집중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효율적이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때부터 자, 이 기출 문제. 자,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 드릴 거고, 물론 많이 풀어 드리지는 못하겠죠. 9월,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 풀이가 시작이 될 건데, 최대한 그날 강의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실제 우리가 그날 공부한 내용이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를, 자,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해 중심의 학습. 자, 핵심 내용을 쉽게. 자, 그래서, 자,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물론 이제 초시생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이제 재시생들은 조금 접근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행정학 공부 완전히 처음 하시는 초심자들. 자, 요 단계로 따라오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내가 이제 1년 이상 공부를 했는데, 자, 행정학 점수가 공부를 한 거에 비해서 별로, 자, 잘 나오지 않았다. 자, 그럼 다시, 자, 이제 기본 이론 강의부터 다시 차근차근 들어야 되느냐? 제 시생의 경우는 저는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물론 내가 기본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기본 이론부터 수강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가 어느 정도 행정학의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숙지하고 있다. 자, 이런 상태라고 하시면 저는 심화 이론이랑 기출 분석 단계부터 수강하시고, 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즉, 자, 제가 이제 이해 중심으로 하는 거는요, 이거는 저의 몫이에요. 제가 최대한, 자,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를 드리는 거고,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문제풀이에 늘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자, 기본 이론이요. 기본 이론 교과서에 있는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되지 않죠.
자,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 자, 이제 뭐 문구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걸 바꿔서 출제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응용된 문제가 나올 때 자, 난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거, 빨리 많이 풀어보시는 게 자,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본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커리큘럼 소개에 대한 자,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